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에게 특정 연예인 A씨가 마약을 강요했다. 황하나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 A가 박유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유천 씨가 나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처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연예인 A씨가 나다라고 밝히면서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서 마약에 정가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저도 기사로 접하고 많이 놀랐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사실 경찰에서 저 연예인이 박유천이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박유천 씨가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한 건데요. 황하나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처음 필로폰을 투약하고 끊었지만 지난해 박유천 권유로 다시 마약을 하기로 했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박유천이라는 이름 대신에 A씨 권유로라고 보도가 됐던 터에 박유천 씨가 그 A 나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박유천의 이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박유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한 상황인데 억울하다라는 거죠, 이 시점을.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 이거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연예인 A씨로부터 마약을 강요받았고 내가 잠들 때도 투약받았다라고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주사를 맞았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경찰에선 이미 박유천 씨로 지목을 하고 박유천 씨와 관련된 통신기록 감청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황하나 씨의 동선을 추적을 해서 황하나 씨와 박유천 씨가 같이 만났거나 같이 움직였을 만한 장소의 CCTV를 지금 거의 다 수거를 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조사가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에 박유천 씨하고 교제설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해 가을에 결혼하겠다고 했다가 2번 정도 이제 연기하고 결과적으로 2018년 초에는 결별했는데 예. 아마 그 과정 중에서 2016년도에 그 여성 4명이 박유천 씨를 성폭력 관련 혐의로 고소한 게 이제 그 황하나 씨만이 유일하게 본인을 믿어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더 연결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박유천 씨 주장은 그때 자기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황하나 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 양쪽 주장이 너무 달라서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를 경찰이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하게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어떤 동선이 나오는 게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시 둘이서 같이 사귀었잖아요. 예. 그러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같이 특히 황하나 씨가 2017년 9월 달에 마약을 했다라고 필로폰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와 2015년 가을에 나왔었고 2018년에 나왔었는데 아마 그 중간에도 했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서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나리오를 지금 사실은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이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유천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다는 것은 그렇죠. 황하나가 과거에 마약을 했었던 그 특정된 장소에 박유천 씨가 과연 같이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물증을 어느 정도 경찰이 찾고 있다라는 의미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필로폰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마 같은 걸 할 때는 중독성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지만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황하나 씨도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려들었다는 얘기를 했고 양쪽 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단순히 참고인으로 보지 않고 피의자를 입건했다는 것은 경찰이 그냥 입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필로폰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6개월 정도 이후 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종류의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예.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돈을 입금해서 뭐 구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하고 직접 투약한 거하고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변호사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황하나든 박유천이든 그 누구의 말도 현재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경찰은 둘의 말 둘 다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유천 씨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황하나에게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들어보시죠. 결별 후에 저는 황하나에게 협박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제가 정말 힘들었던 2017년 그 시기에 제 곁에서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이후에 불쑥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려 하고 매번 사과를 하고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고통스러웠고 저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